싹 징계해야 돼, 싹 징계. 이번에는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것이 윤 총장이 입당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 개인으로서도 오해할 소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안 하는 것이지 원래는 같이 징계해야죠. 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만약 윤 총장이 명단이 없다 그럼 그분들은 제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추미애 대표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 징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후보도 야권 전체가 분열되는 일 없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길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보다는 나중에 포상이 필요한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8월에 윤 전 총장 입당하지 않으면 모두 징계다.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 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윤 전 총장 징계했던 추 전 장관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일명 도발도 했고. 이도훈 의원님 이 공방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이준석 두 분이 굳게 손을 잡으면은 그 국민의힘이 야당이 뭐 후보가 나중에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정권 교체 길을 굉장히 넓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뭐 자꾸 신경전을 벌이는데 좀 약간 불필요한 신경전인 것 같아요. 양쪽에 조금 한 번씩 생각해 보라고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뭐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을 캠프로 데려가고 조금 뭐 오만해 보일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1, 2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사실상 국민의힘 뭐 그 앞에 정당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야권의 역할을 전혀 못했을 때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문재인 정권의 그 실정을 직접 부딪히면서 같이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이 제일 야당이었어요. 윤석열 전 총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진중권 교수 정도가 한 제2야당 정도 됐겠죠. 그리고 실제로 4.7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물론 당에서도 뭐 열심히 해서 승리했습니다만 외부에서 공신을 따지면 그래도 윤석열하고 안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해 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캠프가 굳이 오만하게 갈 필요는 없죠. 그걸 생각해 주기 바라고 반대로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 윤석열 캠프, 국민의힘 다른 그 대선 주자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36세 영선이라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되면서 야 국민의힘이 정말 변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양 대변인도 나왔지만 야 토론 배틀로 대변인도 뽑는구나. 굉장히 환호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금 도와주지 않아요. 최고위원 지금 몇 분 계신데 조수진 의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대표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현진 지금 최고위원은 뭐 홍준표 의원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제 탑10에 출연했던 정미경 최고위원 정도가 조금 이준석 대표 위해서 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또 더 젊음으로 그리고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국민에게 다가가면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왜 이준석 후보를 그렇게 대표를 활용하지 못하고 외롭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뭐 어디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자꾸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게 참 그 미묘한 게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은 굉장히 야당이 유리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뭐 그게 정치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정치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탑10 시청하셨던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보시다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근데 윤 전 총장 측 다소간의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요. 저랑 윤석열 총장이랑 여러 번 만났거든요. 만나면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윤석열 총장도 어떤 특혜도 바라지 않고요. 아주 담백하신 분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면 그 옆에서 좀 모신다는 분들이 아니 우리 후보 지지율 높은데 왜 이렇게 홀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홀대 아니 왜 꽃가마 안 갖고 오냐고 지적해가지고 말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최종 결심은 후보의 몫이니까 후보의 몫을 남기고 참모들은 조언을 해야 되는 역할인데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를 존중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늦춰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을 이어서 봤고, 뭐, 김병민 대변인 얘기는 윤 전 총장이 바로 입당하지 않고, 뭐, 8월 말, 뭐, 한 달 정도는 말미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장혜철 평론가님. 시기에 대해서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의 결단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지난 일요일에 오후 2시 윤석열 국민 캠프 인선들이 발표된 이후에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서 걱정하는 물음을 방송에서 받았을 때도 6시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나면 잘 해결이 될 거라는 전망을 드렸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두 분이 치맥 회동 이후에 손을 꼭 잡고 함께 거리를 걷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더 이상 쪼오지 말라는 게 오늘 자리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윤석열 예비후보도 정권교체 함께 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 사이에는 어떠한 오해나 신경전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만한 일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주위에 어느 누구도 꽃가마를 태워달라, 특별 대우를 해달라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부적으로도 전혀 없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민감한 시기이고 외연 확장에 힘을 쓰는 국민 캠프와 또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하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약간의 대동소이 이 9가지가 같지만 한 가지가 조금 다른 부분 때문에 본의 아닌 긴장관계로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앞서 이도훈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예비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시너지라는 세 글자 이 시너지 효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들 보시기에 결코 염려하거나 우려를 자아낼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 11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